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원주 DB. 수원 KT는 올 시즌 기복이 뚜렷한 팀이라 할 수 있다. 시즌 초반에는 무기력한 공격 흐름 속에 고전했으며 시즌 평균 득점은 73점대로 리그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공격 효율은 103.2로 리그 평균인 107.9에 미치지 못하며 수비 효율 역시 109.5로 평균 대비 열세를 보인다. 홈에서는 수비가 원정보다는 안정되지만 여전히 실점이 득점보다 많아 홈 이점이 절대적으로 작다. 최근 10경기에서도 득점이 72점대에 머물며 낮은 야투율과 3점슛 성공률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팀의 핵심 가드인 김선영이 장기 결장 중이어서 공격 리듬이 자연스레 끊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영은 시즌 평균 13.7득점 4.6어시스트를 기록하던 주전 볼핸들러로 그의 부재는 속공 전개뿐 아니라 하프코트 세트에서의 창의적 패싱에서도 팀의 제약을 가져왔다. 이는 자연히 전체 공격 효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최근 손호전에서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문경은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김선영의 복귀 시점을 12월 말로 봤으며 이전까지는 루키 강성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수원 KT는 리그 평균보다 낮은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며 경기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리바운드 열세와 불안한 외곽 슈팅의 결합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경기 패턴상 득점이 폭발하기보다는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 점수를 묶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원주 DB는 올 시즌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즌 득점은 평균 77.8점으로 수원 KT보다 우위에 있으며 공격 효율 110.6은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 4개 주요 공격 요소에서도 우세를 보이는데 EFG와 공격 리바운드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원주 DB는 리바운드에서 경기당 약 35개를 기록하며 공격 리바운드 확보가 2차 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 불안 요인도 나타났다. 직전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가스공사에 패했고 주전 빅맨의 컨디션 기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비 전환 시 세컨 펜스가 다소 흔들리며 실점 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외곽에서의 분산 득점력이 확보되어 있어 단일 선수 의존도가 낮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원주 DB는 시즌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보다는 명확한 세트 플레이와 확실한 마무리에 초점을 두는 팀으로 이런 공격 형태는 페이스가 유사한 수원 KT와의 경기에서 슛 효율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DB의 경기력 흐름을 보면 높은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점수 폭이 과하게 커지지 않은 중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고 이는 수원 KT의 낮은 득점 패턴과도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그릴 것이다. 양 팀의 맞대결은 여러 지표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원주 DB가 효율적 공격 구성과 리바운드 마무리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 KT는 홈에서의 응집력이 존재하며 최근 경기에서 한 차례 공격적인 반등을 보이긴 했으나 김선영의 공백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결정적 약점으로 남는다. 전체적인 경기 구도는 리그 평균 득점 구간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빠른 템포보다는 철저한 수비와 느린 페이스의 점유율 조절을 통한 중저득점 흐름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팀의 득실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원주 DB가 흐름을 잡더라도 경기를 크게 벌리기보다는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를 지키는 전개가 유력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에서 과감함보다는 안정적 선택을 우선시할 경기로 보이며 득점 총합이 리그 평균을 밑도는 낮은 범위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언더 양상 속 수원 KT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BNK썸 대 우리은행. BNK썸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팀 전력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태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시즌 전반부 리그 상위권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잡힌 수치를 보이며 공격과 수비 양면 모두 뚜렷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팀의 전반적인 득점 구조를 보면 박혜진이 안정된 볼 핸들링과 중거리 슛으로 리듬을 조율하고 김소니아가 포스트와 미드레인지 구간 모두에서 득점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이소희가 복귀함으로써 외곽 공격 루트가 확장되었고 안혜지의 트랜지션 패스가 다시 살아나면서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소희는 어깨 부상 회복 후 정상적으로 복귀했을 경우
단순 득점뿐 아니라 상대 수비의 시선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전술적 효과를 제공한다. 최근 팀의 득실 마진이 점차 넓어지는 흐름은 이러한 구성이 반영된 결과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60점대 초반에서 70점 안팎으로 상승하며 득점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홈코트인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BNK는 빠른 템포보다는 효율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며 리바운드 집중력과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공격 효율뿐 아니라 수비 면에서도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수비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의 하프코트 오펜스를 제한하며 흐름을 통제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부에는 김소니아의 1대1 돌파와 외곽 득점이 혼합되며 리드를 잡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이에 맞서는 아산 우리은행은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경기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는 단계에 있다. 김단비가 경기당 평균 18점에 가까운 높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평균 20점 이상을 올리며 경기 내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거리 슈드에도 페인트존 진입 이후 킥아웃 패스를 통한 팀플레이를 이끌며 전반적 공격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다만 핵심 빅맨 한엄지와 가드 정채원의 결장으로 인해 백코트 수비 라인의 기동성이 떨어진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빠른 트랜지션 방어 시 위치 선점이 늦어지고 세컨드 찬스 실점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관과 이민지의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김단비를 중심으로 하는 하프코트 세트플레이의 완성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 효율이 다소 감소하나 경기 후반 뒷심이 강한 팀 특성상 접전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최근 몇 경기에서 전반에 뒤지더라도 후반 김단비의 개인 해결 능력과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통해 경기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패턴을 자주 보이고 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 측면에서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외곽 방어에서 김소니아와 안혜지를 같은 라인에 둘 경우 매칭 의외성이 생겨나는 부분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균형에 중점을 두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나 BNK 썸의 최근 경기 운영 패턴은 외곽과 인사이드의 비율 조율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일 경우 안혜지의 빠른 템포 장악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며 이소희 복귀 이후에는 외곽 공격 성공률이 상승해 득점 루트가 다양화된다. 우리은행은 초반 리듬이 느리지만 김단비의 득점 집중력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며 종종 점수 격차를 좁히는 흐름을 만든다. 그러나 BNK의 수비 압박이 후반부에 강화되면 결국 경기의 균형은 다시 홈팀 쪽으로 기운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양팀의 볼 소유 비중이 비슷하게 맞서겠지만 페인트존 득점 효율과 세컨드 찬스 득점률에서 BNK 썸이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이다. 전반에는 빠른 외곽 득점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김소니아가 중심을 잡으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우리은행은 김단비의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득점을 지원할 세컨드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기 후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득점 흐름의 상승세와 공격 효율 향상세를 고려하면 높은 득점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오버 양상 속 부산 BNK 썸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대한항공은 시즌 초반부터 안정된 조직력과 폭넓은 득점 루트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며 상대에 따라 경기 운영의 흐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한 선수의 노련한 토스 배분은 공격 패턴의 중심축을 이루며 러셀과 정지석을 통해 양쪽 사이드 공격이 균형 있게 전개되고 있다. 러셀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의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동시에 공격 성공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지석은 리시브 라인 안정화에 기여하며 세트 초반부터 후위 공격까지 폭넓게 가담하고 있다. 중앙 라인의 김규민과 진지회는 블로킹 효율이 높아 상대의 오픈 루트를 막는 장면이 늘고 있으며 서브에서도 상대의 리시브를 끊어 흐름을 가져오는 빈도가 많다. 전반적으로 세트 간 기복이 적고 득점 이후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잡는 구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한국전력은 최근 경기에서 기복이 다소 존재하지만 팀의 기본 틀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배농과 김정우 중심의 공격 운영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하승우의 복귀로 볼 배급이 다양해졌다. 다만 하승우의 무릎 통증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는 경기 중반 이후 흐름 유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리시브 라인에서는 개선세가 뚜렷하지만 대한항공의 강한 서브 집중 공세를 견디는 과정에서 리턴이 일정 수준 떨어질 경우 세터의 움직임이 제한돼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블로킹 효율은 우수하나 상대의 빠른 중앙 전환 공격에 대한 대응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세트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긴 랠리 상황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결국 이번 대결의 핵심은 하승우의 움직임과 대한항공의 리시브 안정성 유지 여부다. 대한항공은 한 선수의 정교한 토스를 바탕으로 러셀과 정지석의 고른 득점 분포를 유지하며 블로킹 이후 2차 공격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전력은 베논의 파워 공격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대한항공의 유기적인 수비와 빠른 사이드 전환 앞에서는 세트 중반마다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체적으로는 긴 랠리보다는 짧은 세트 운영이 예상되며 상대의 범실과 리시브 흔들림에 따라 점수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대한항공이 비교적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언더 양상 속 대한항공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핸디캡 승. 네 번째 경기 정관장 대 GS칼텍스. 대전 정관장은 시즌 초반에 불안정한 세터 라인 문제를 끝내 해소하지 못한 채 주전 세터 염혜선의 부상 공백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최근 교체 영입된 인쿠시의 합류 여부가 이번 경기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쿠시가 실전 투입된다면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나 조직 적응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득점 효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관장은 중심 블로킹에서의 세트당 2개 내외의 견고한 수비력과 함께 리시브 안정성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방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접전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원에서의 더블 블로킹 가담이 원활히 이어질 경우 강팀을 상대로도 세트 내 우위를 점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GS칼텍스는 주전 세터 안혜진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가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포짓 실바가 전방에서 공격 비중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터 라인의 불안정으로 인해 세컨드볼 분배가 일정치 않다. 레이나의 부상 공백 또한 지속되고 있어 측면 공격의 비중이 의도치 않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GS칼텍스는 수비 반응 속도와 디그 능력에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장시간 랠리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2세트 이후 체력 부담이 가중될수록 리시브 흔들림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중반 이후 정관장의 블로킹과 서브 강세에 따라 흐름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세터진의 불안과 공격 루트의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수세적 전개가 불가피한 구도이다. 다만 정관장은 인쿠시의 부분 투입으로 공격 폭을 넓히며 GS칼텍스의 일방적 공격 패턴을 상쇄할 여지를 갖고 있어 홈경기 특유의 응집력과 블로킹 집중력을 더한다면 세트 후반마다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긴 랠리 구간이 잦아 점수가 크게 벌어지기 어려운 흐름 속에서 양팀의 공격 성공률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는 국면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오버 양상 속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